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자 새벽 4시에 FOMC 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절반은 맞았지만 절반은 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풀이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내용이 어땠냐, 암호화폐 상품들에 어떠한 영향을 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서 1시간과 24시간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거의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화적인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조금은 안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FOMC 결과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시장 변화를 주시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중간값이 4.6%에서 5.1%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내다보는 시선이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금리 인상값에 대해서 50bp가 맞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 같은 우리 측면에서는 CPI 값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들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매파보다는 약간 비도기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컨센서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값을 공개하고 나니까 물론 금리 값은 맞췄는데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흔히 말하는 점도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발표한 값 9월 달에 발표한 것은 우리 23년도에는 지금의 연말값에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는 우리가 봤었던 목표값보다 3단계 정도는 높아져야 된다. 5% 초반대를 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를 쳐드린 빨간색 부분을 본다면은 평균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봤었던 평균값에서 두 단계는 높아졌다. 0.5%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값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적인 설명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설명과 또 기존의 질문엔 답변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단 하나만 좀 달랐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사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에 내년도 말인 23년도 말에 약 3.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한다면 꽤나 많이 조정된 것으로 볼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따라서 내년도 FOMC 일정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가 안 맞춰질 것이고 고정적인 5% 초반대로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5bp, 25bp, 25bp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5% 초반대를 노릴 수 있고요. 금리 값이 포커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포커스에 맞춰져서 장세가 아마 FOMC 일정보다는 한 전이나 전전날 CPI 발표값에 따라서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값은 3%나 4%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CPI 값이 6%고 근원 PCE 값이 5%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CPI 값이 4%대가 되면은 목표치 달성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이 나올 거고 이에 따른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언급들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장기적이고 1년 방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단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 금리값 5% 초반대로 고정되고 픽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지금의 수치가 6%인데 4%까지 목표치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PCE 값이 3%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주일치만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목요일 15일에 해당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떤 장 예상하고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정은 나스닥으로 치면은 물론 고점을 높인 것은 맞는데 제외하고 본다면 거의 횡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값이 나오기 전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정말 그냥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강세를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약세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FOMC 일정들이 지나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이 전날에 확정이 났고요. 오늘자에 큰 반등이 없으면 일주일 정도 조정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표시되는 게 주말 정도까지가 표현이 되는데 나스닥은 주말까지는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차트도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스토캐스틱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기 편한 장은 아래에 있습니다. 충분한 매도를 겪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구간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좀 편한 구조 또는 위치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에 있죠. 과매도보다는 과매수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스닥과 좀 동조화돼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이건 역시도 좀 짧게 살펴보면 한 3, 4일 정도가 되고 좀 길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10일 정도 또는 9에서 10일 정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역시도 주말까지는 좀 조정을 예상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간에 대한 설명이었고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자 봉이 마감을 했습니다. 어디서 저항을 받았냐? 60일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일봉상 60일선의 저항에 대한 설명은 제 어제자 영상이나 제 최근자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미 저항은 실현이 됐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었던 저항이 18.1K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고점 수준을 보게 되면 1호부터 280달러 또는 287달러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 정도 깼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항 맞고 이제 저항 구간을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수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은 보통 저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은 해석은 안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 5일선 위로 캔들 형태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강세장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는 캔들이 5일선을 좀 하회하는 깨고 밑에서 겉도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조정이 실현이 되더라도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20일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설을 해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켜줄 수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오늘, 내일, 이틀 뒤나 3일 뒤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17.2K나 17.3K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로 표현을 했는데 17.1에서 2K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보다는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동평균선이 올라오지 않을 때 하락을 하는 거니까 17K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을 했을 때 지지 가격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제가 물론 검정색 바탕화면에 스토캐스틱을 설명을 하면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조정이 표현되는 구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또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트 형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세선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RS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관점은 스토캐스틱상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중첩되는 관점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봉상 RSI 패턴을 보면서 하다가 나왔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관점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4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RSI가 가격이 올라갈 때 리버싱이 된다면 확보가 되는데 4시간 봉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줄이고 1시간 봉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관점이 발견이 됩니다. 고점 수준을 올려놓았을 때 RSI는 리버싱이 됩니다.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일봉상 RSI 패턴 없었고 4시간 봉에서도 없었습니다. 1시간 봉에서만 관찰이 돼요. 그러면 이 관점에 의해서 조정이 실현이 되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봉상 이 관점이 확보가 되면은 주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주 또는 2주 동안 조정 또는 1주 또는 2주 동안 상승 이런 것이 관찰이 되고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관찰을 했을 때 1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핫다 맞고 또는 바닥에서 상따 맞고 나오는 추세 전환은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3, 4일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또는 정말 단기적인 조정이라면은 한 번 더 올려치고 RSI가 또 중첩이 되고 이 경우에는 1시간 봉으로는 중첩이 안 될 수도 있어도 4시간 봉으로 관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제외한다면 지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은 3, 4일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가지 아이디어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캘핑이나 선물시장에 매매를 하고 저처럼 변곡점을 예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좀 손해를 입을 때는 항상 같죠. 변곡점 어디서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온다라고 잡을까요? 아니죠. 관점이 확보가 되고 모든 관점이 이제 하락을 외치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진입을 할 때 알 수 없는 지표로 인해서 알 수 없는 한 번 더 상승으로 인해서 손절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고 관점도 틀릴 때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상승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연장이 돼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스탑로스와 헌팅이 나오는 스탑로스가 걸리게 되는 대표적인 예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차트는 우리가 봤을 때 하락이 정말 나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요. 사실은 나 여기서부터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제들과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확보를 할 때는 우리가 1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데드크로스 이후에 60일 선까지 뚫고
역별 구조에 따르는지에 따라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패턴대로 그냥 하락을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하락을 준수할 것인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가격 기준이 17.6K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면 하락이 장기화된다는 개념이니까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17.5K나 17. 대략 6K 정도, 뭐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 가격 기준으로 5일선과 20일선 4시간 봉상에서 이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4시간 봉에서 60일선을 이탈했을 때 더 상승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기준으로서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좀 스캐핑이나 단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하락이 발생을 했고 18.4K부터 17.5K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기회는 2번 정도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일단은 고점 기준에서 하락을 한 거, 뭐 시장가로 걸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는 것은 이미 한 8시간 또는 9시간 전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됩니다. 하지만 후대응으로서 지금의 방향성을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하락을 하는 것, 이거 매번 설명드리는 기준이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손절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은 다시 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좀 더 관점이 확보가 되는 그런 차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신다면은 아마 손실분이 수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중 하나겠지만 무난한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체크를 해드리는 게 손절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 $3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부분을 잡지 마시고 분할로 잡아보시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터치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급한 매매에 의해서 손실이 났을 때 해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딱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선물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하락 방향성을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점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중첩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보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으로서는 상승한 종목을 찾아서 거래대금 많은 것과 상승률 높은 것을 하락 배팅에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은 하락은 한 10%까지 관찰이 되고 상승은 한 6%까지 관찰이 됩니다. 변동성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코인 들어가셔서 아등바등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동성 크게 나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DGB 코인에 대해서 차트를 안 봤었는데 차트가 좀 무난하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 내일자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사실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왜 이렇게 잘 버티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강세를 펼치는 중입니다. 우리가 강세를 표현할 때 대부분은 그냥 상승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상승만이 강세가 아니죠. 상승 추세에 있어서 얼마나 좀 잘 버티는지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조정분을 보인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거의 상승분 전체를 그냥 조정을 할 정도로 또는 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조정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은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조정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본다면은 나스닥 차트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랑 좀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런 식이 됐어야 됐는데 한 50% 또는 40% 정도, 딱 그 정도만 내려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강세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뉴스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악재 이슈가 계속해서 뿌려지는데 비트코인이 이 악재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은 없고 차트적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기운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단기 구간을 지나게 된다면은 이후부터 차트는 우리의 좀 기분이나 아니면은 투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상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볼게요. 정말 제가 우직하게 상승을 외치는 장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번 장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뭐 1, 2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정말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뭐랄까? 근거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냥 제 기준에서는 1, 2년이 아니라 1, 2개월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랑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전반부에 설명드린 것이 단기로서 조정을 설명드린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료 사무방이 어떻다든지 그런 홍보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15일이면은 다들 잘 아시는 금투세 또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예산안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오늘자의 종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법인세를 1% 인하하는 게 중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고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10%로 해야 된다. 뭔 소리냐 지금 20%를 10%로 맞추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중재안 한쪽 의견에 따라서 좀 중재안이 될 것이지만 오늘 지나게 되면은 당장 2주 뒤부터는 코인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뉴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한국인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